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방송 별에는 라디오에서는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신화 속 별자리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어딘가 우리 삶의 모습과 닮아 있어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방송을 듣는 동안 고민이나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밤하늘에 수놓인 별자리 속으로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별자리 이야기를 나눌 아나운서 배유나입니다. 한창 바쁜 새학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방학 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만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가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선선해지고 있어 가을이 온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는데요. 대학에서는 스타일 좋은 사람,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 학업에 열중하는 사람까지 정말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가시나요? 저는 특히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만날 때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뭐든 잘하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닮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런 것 같은데요. 신들의 세계에서도 분야의 제한을 뛰어넘는 신이 존재합니다. 빛과 태양이 주 분야이지만 이성, 시와 음악, 그리고 의술까지도 다루는데요. 어떤 신인지 짐작가시나요? 바로 아폴론입니다. 아폴로는 잘생기고 지적인 데다 예술적인 면모까지 갖춰 엄친아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폴론과 어떤 별자리 이야기가 얽혀 있는지 노래 듣고 와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학우분들은 별자리와 아폴론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별자리는 지혜의 새라고도 불리는 까마귀 자리입니다.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반려동물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강아지처럼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폴론의 반려동물은 까마귀였습니다. 당시 까마귀는 미래를 알리는 예언적 새로 알려졌는데요. 까마귀 자리는 남쪽 하늘에 있는 작은 별자리입니다. 4개의 밝은 별이 뚜렷한 사각형을 이루는 형태로 초보자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봄철 밤하늘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봄이 오면 저도 찾아봐야겠습니다. 까마귀 자리 옆에는 컵자리와 물뱀 자리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별자리들이 한데 모여 있을까요? 까마귀 자리에 얽힌 이야기 속에서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까마귀 자리의 주인공 카라스는 아폴론이 매우 아끼는 새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새까만 까마귀와는 달리 아름다운 은빛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거짓말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어느 날은 까마귀의 거짓말로 인해 아폴론의 아내 코로니스까지 쏘아 죽이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아폴론은 까마귀에게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벌을 내리고 은빛 날개를 새까맣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까마귀가 검은 모습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까마귀의 거짓말 소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폴로는 샘물을 마시기 위해 까마귀에게 물심부름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하필 심부름을 하던 까마귀 눈에 탐스러운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무화과가 너무 먹고 싶었던 까마귀는 심부름은 까맣게 익고 열매가 있길 기다리다 전부 먹어치워버리고 말았는데요. 까마귀는 무화과를 배불리 먹고 난 뒤에야 늦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폭풍이 두려웠던 까마귀는 잔꾀를 부리기로 결심하는데요. 물뱀 자리를 잡아 아폴론에게로 돌아온 후 물뱀과 싸우다가 늦었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과연 까마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에 능통한 아폴론은 역시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은 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계속되는 거짓말에 크게 실망하고 말았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아폴론은 물뱀, 물컵,
그리고 까마귀까지 모두 하늘로 던져버립니다. 그 후로 벌을 받은 까마귀는 물컵을 옆에 두고도 갈증을 풀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데요. 여기까지가 까마귀자리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는 카라스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배신당한 아폴론의 기분은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거짓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별자리에 얽힌 설화와 함께 들으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아폴론과 관련된 별자리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까마귀 자리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가슴이 떨렸던 것 같은데요. 할 수만 있다면 대신 강에서 샘물을 가져다 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강이 단순한 자연이 아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는데요. 주로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로 묘사되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소개했던 하데스가 다스리는 저승의 강과 이어져 있기도 하는데요. 지상과 저승을 잇는 통로로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강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별자리가 바로 그 주인공, 신비의 강 에리다누스 자리입니다. 에리다누스 자리는 겨울철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인데요. 매우 길어 밤하늘에서 6번째로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리다누스 자리의 별들이 밤하늘에 강이 되어 반짝이는 물결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참 낭만적인 것 같은데요. 에리다누스 강은 이승과 저승 사이를 흐르는 강으로 숨겨진 비밀이 많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비밀, 그리고 아폴론이 함께 등장한다니 벌써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폴론에게는 아들 파이톤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폴론이라니 다재다능하고 멋진 아빠를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파이톤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이 아폴론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폴론의 마차를 종종 빌려 탔죠. 아들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던 아폴론도 가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파이톤에게 말을 타고 마차를 물기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다 결국 방향을 잃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상은 온통 불바다가 되어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철없는 파이톤의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자 어쩔 수 없이 불바다가 된 세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나섰습니다. 마차는 제우스의 벼락을 맞고 에리다누스 강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우리의 사고뭉치 파이톤은 별똥별처럼 긴 불꽃을 내며 에리다누스 강으로 떨어져 죽고 맙니다. 아폴론과 파이톤의 누이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누이들은 죽은 파이톤을 애도하며 파이톤의 시체를 에리다누스 강가에 묻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또 울다가 몸이 나무로 변하고 그 후 누이들의 눈물은 아름다운 호박이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아폴론의 아들 파이톤의 안타까운 죽음이 담긴 에리다누스 자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빠처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어 파이톤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한편으론 파이톤의 작은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는 것에서 나비 효과의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에리다누스 강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 신비로우면서도 어딘가 섬뜩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6시 33분. 여러분은 별자리의 흔적을 따라 밤하늘의 세계로 빠지는 별에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별자리 이야기 나눠보러 가볼까요? 별자리 속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완벽하게 보였던 아폴론의 주변은 어땠는지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별자리 이야기를 통해 엿본 아폴론은 예술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신들의 특징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이 있죠. MBTI별 성격 분석이 유행하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별자리에 따라서도 성격 유형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1월에 해당하는 물병자리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별자리에 따라 여러분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별자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고 옆에 함께 드는 친구와 궁합을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별자리별 성격 분석에서는 아폴론과 비슷한 물고기 자리의 성격을 분석해 보려 하는데요. 물고기 자리는 한마디로 따뜻하고 감성적인 성격의 별자리입니다. 예술적 재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흡수하는 깊은 공감 능력과 강한 이타심 덕에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고기 자리인 분들은 연애에서도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만큼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폴론과 가장 비슷한 부분은 바로 상상력과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점인데요. 음악이나 글쓰기 같이 창의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 자리인 분들 공감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풍부하시다는 점이 부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기복이 심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쉽게 상처받기도 하는데요. 방송을 듣는 계신 분 중에 물고기 자리인 지인이 있다면 말과 행동을 특히나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물고기 자리인 분들은 자기 감정과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물고기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성격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어디까지나 별자리로 보는 성격 분석일 뿐 너무 맹신하지 말고 재미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에는 라디오 마지막 코너에서는 주간 별자리 운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점성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별자리와 천체의 위치를 통해 운명을 점쳐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별자리에 따라 본인의 일주일 운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자리로 내 운명을 알 수 있다니 신비롭지 않나요? 오늘 별자리별 주간 운세 시간에는 방금 소개해드린 감성적인 물고기 자리의 운세를 알아보려 합니다. 물고기 자리는 2월 19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태어난 분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이번 주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주간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내려두고 여유를 가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돈이라도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물고기 자리 분 중 솔로이신 분이 있다면 개자리나 처녀 자리의 사람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좋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이시라면 이색 데이트를 통해 연애 초기의 설렘을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인의 색다른 매력을 찾아 애정이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8일과 21일이 행운의 날짜라고 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쉬어가는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간 별자리 운세는 여기까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운세는 그저 운세일 뿐 순위에 너무 연연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다른 날들을 생각하며 털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녁 방송 별에는 라디오 어느덧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고민과 걱정은 잠시 넣어두고 별자리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별에는 라디오 어떠셨나요? 오늘 별자리 이야기는 특히 거짓과 무모함에 대한 교훈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살다 보면 한 번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무모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언제나 준비된 모습일 순 없지만 나의 능력과 책임을 인지하고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은 언제나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바쁜 일상 속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별에는 라디오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흥미롭고 신비로운 별자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최위서, 기술의 이상현, 모니터의 지연우, 진행의 저는 배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